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트렌드 읽는 습관. 오늘은 트렌드 읽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10줄 책 읽기로 여러분들께 딱 10줄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최신 출간한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트렌드의 어떤 개념부터 트렌드가 어떤 거다, 트렌드의 종류는 뭐가 있다, 이런 걸 먼저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트렌드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 일상 관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상 관찰 속에서 트렌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읽은 트렌드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주관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게 막 엄청 두꺼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봅니다. 이 책을 이제 보고 평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리고 유심히 본 게 트렌드인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내 사업에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10줄 책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트렌드의 개념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지속기간과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트렌드, 패드, 마이크로 트렌드, 메가 트렌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지속기간이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는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보면 5에서 한 10년 정도 지속되는 것을 트렌드라고 하고요. 이 패드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것을 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영문으로 PAD예요. PAD. 이게 약자인데, PAD가 뭐냐? for a day. 그러니까 뭐 하루 동안, 그만큼 이제 짧게 지나가는 어떤 유행을 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그보다 조금 더 긴 거가 되는 거겠죠. 네. 마이크로 트렌드는 이 지속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상 범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인데, 이 마이크로 트렌드는 특정 집단에서 계속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겠죠. 뭐 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할리 데이비슨을 계속 쓰고, 뭐 할리 데이비슨 그룹도 있더라. 그러면 이 할리 데이비슨 그룹 안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우리가 오타쿠, 마니아, 이런 집단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행하는 거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기업들은 이 마이크로 트렌드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이런 특정 집단들이 되게 안 보였잖아요.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SNS가 워낙 발달되고 미디어가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을 내가 타는 것도 아니지만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어디에 가서 뭘 하시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이 멋있는데 가죽 잠바? 나도 가죽 잠바 한번 사 입어볼까? 이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죽 잠바를 사 입었다. 근데 제 친구가 보더니 야, 너 잠바 멋있네, 나도 살래. 이렇게 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걸 이제 노린다는 거죠. 특정 그룹들 안에서 유행하는 것들 중에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마이크로 트렌드를 되게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모든 기획의 시작, 여기 제가 써놨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로 트렌드를 잘 읽게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한두 명이 하는 것들을 100명의 대중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거죠. 메가 트렌드는 10년 정도 유행한 어떤 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는 일종의 어떤 물건이나 상품에 대한 트렌드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 가치관, 어떤 뭐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 어떤 생각에 해당되는 것, 이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인 것들이 메가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렌드도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웰빙, YOLO, 뭔가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떨어지고 싶고, 이런 것들도 뭔가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뭐 자연밥상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가 있을까요?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직장 생활이 아닌 정말 내 꿈을 찾아서 뭔가를 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은 하나의 메가 트렌드 안에 포함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유행하는 것들이 뜬다고 했을 때 이게 트렌드인지, 뭐 패드 수준인 건지, 패드 수준에서 트렌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그룹 안에서만 유행하는 마이크로 트렌드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메가 트렌드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해석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책에는,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가 뜨게 되면은 역 트렌드도 함께 뜬다.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예를 할 때 뭔가 나는 아니오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일종의 거꾸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역심리, 역추구 현상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거를 마실 때 나는 다른 걸 먹을래 라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큰 트렌드가 떴다.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데들이 다 그걸 쫓아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똑같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기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모두가 다 저 빨간 거를 찾을 때 나는 그럼 까만 거를 얘기해 볼래. 분명히 까만 거를 찾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역트렌드로서. 그래서 내가 어떤 순방향 트렌드, 그러니까 정방향 트렌드를 따른 것인지, 그게 아니라 역트렌드를 따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꼭 내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여기 써놨네요. 이때 트렌드를 쫓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역트렌드를 따를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만났다면 그 트렌드의 생성 주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트렌드도 탄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절정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떴을 때 이게 소수의 사람들로만 지금 막 유행이 불붙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탄생기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어떤 절정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지 지금 저 트렌드는 절정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절정기의 트렌드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그냥 역 트렌드를 쫓아서 뭔가를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이거는 성장기야, 그래 지금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떴을 때 그게 생성주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어떤 생성을 하고 쇠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트리거와 배리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트리거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총에 있는 방아쇠. 이렇게 딱 당기면 총이 팡 하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트렌드가 탄생기에서 이 성장기를 거쳐서 절정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트리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가 뜰 때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저 트렌드는 지금 이걸 만나면은 분명히 확산이 될 거야. 또는 뭐 저 트렌드는 이걸 만나게 되면은 배리어가 되어서 오히려 트렌드가 성장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가 트리거에 해당되는 배리어에 해당되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아니면 그 트렌드에 필요한 어떤 트리거와 배리어에 해당되는 어떤 단초들을 내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지금 저거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거 막 엄청 뜰 거야. 그래서 뭔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뭔가가 뜬다면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트리거와 배리어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트리거와 배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즘 문재인 정부가 뉴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딜이 어떤 트렌드에서 트리거 역할을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뉴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얘기하고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무엇을 빵 튀겨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할 때는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뭔가 얘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거라서, 첫 번째 녹음할 때는 이거 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 녹음이 이게 레코딩이 안 되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남들보다 빠른 트렌드 읽기를 위해 맨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매일 오가는 일상거리, SNS 뜨는 핫플레이스, 전시회, 박람회, 서점, 친구나 친척집 방문을 들 수 있다. 네. 드디어 이제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리라든가 핫플레이스라든가 이런 박람회나 서점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내가 어떻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항상 매일 가는 곳이에요. 매일 가는 곳이고, 주에 한 번씩은 이용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가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동안 나는 트렌드를 읽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죠. 그동안은 트렌드를 읽기 위한 어떤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지금 거리에서 내가 뭘 봐야 되지? 책에 보면은 뭘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뭔가 대단한 트렌드를 읽기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걸 보게 되면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트렌드를 잘 읽으려면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가지는 사소한 커피 타임부터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동호회 활동, 그리고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 알려면 시장 조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데, 요즘 뜨는 것들이 뭔지 알려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건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뭐에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지 효율적으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소하게, 좀 더 예리하게 이 책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트렌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방법은 책상에 앉아서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SNS를 통해서 뭔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즘 뜨는 것들이 뭔지를 이제 보는 방법을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뉴스나 책, 보고서 등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SNS의 분석 방법, 분석 툴,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줘요. 뉴스 같은 경우는 빅카인즈라고 해서 어떤 뉴스 분석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냥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검색을 하고 검색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네, 물을 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 툴을 이 책은 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툴일 수도 있고,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 책에서 소개하는 툴들을 활용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의 어떤 데이터를 서칭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서칭할 수 있는 어떤 그 툴을 통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요즘 왜 뜨는지,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는 좀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뭐 쭉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보다 보면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또 글러서 내가 정말 또 필요한 것들만 또 이렇게 간추려서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현미경 관찰 기술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뭐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빨간색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뭐 옷을 입은 여성분이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 가방이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 간판이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 티셔츠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빨간색들이 들어간 어떤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더니 핸드폰에서 빨간색 배경을 가진 어떤 그런 서비스 또는 쇼핑몰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빨간색은 주로 이런 것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네라는 어떤 일종의 패턴 같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 패턴이 일종의 트렌드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읽어내게 되면은 남들이 보지 않는 트렌드를 나는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 그 패턴을 가지고 내가,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빨간색을 많이 쓰네가 알게 되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저게 저런 거에 빨간 게 많이 쓰이니까 나는 파란 거를 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또 상품들을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한 가지씩 주제를 바꿔가서 보다 보면은, 그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은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했다면은 이제 내 비즈니스에 이 트렌드를 써먹어야 할 텐데, 이 트렌드에 써먹는다는 얘기가 결국 이제 주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화. 그래서 이 모든 트렌드는 그냥 트렌드가 있다라고 해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내가 써먹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주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워드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연말에 되면은 뭐 내년도 뜰 트렌드 키워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막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에는 뭐 노인들, 그러니까 노년 어른들 사이에서 어떤 요양원이라는 어떤 거를 많이 활용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다. 요건 좀 키워드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뭔가 입에는 안 붙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타겟층이 이렇게 어른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젊은 분들 대상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저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트렌드는 내가 주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요양원을 채택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라는 이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보고 좀 연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뭔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어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자식들에게 힘듦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의 여기 맥락이라고 했는데, 제가 트렌드가 출현하게 된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식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트렌드는 나랑 상관이 없어 가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이 어른들의 생각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은 이 트렌드는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쓰는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는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맥락을 알아야지 트렌드를 그냥 단순히 정의적으로 이 데피니션 이렇게 뭔가 정의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체적 효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예를 들었던 걸 다시 가져와 보면 어른들한테서의 구체적 효용은 어쩌면은 편안한 여생보다도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것, 이게 어른들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구체적 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자식들한테는 어른들의 저런 마음이 있으니 저런 마음을 가지고서 뭐 이런 걸 하세요라는 어떤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젊은 분들 대상으로. 그러면 이 트렌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제 트렌드. 그러니까 너의 트렌드가 아니라 내 트렌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주관화가 된 거죠, 나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렌드가 이제 주관화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연결해 보자고 한다면은 이걸 조직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죠. 아니, 그 트렌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젊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저 트렌드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왜 그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를 내가 우리 조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기획서 많이 쓰잖아요. 보고서 잘 쓰는 법,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책 안에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주관화를 하고 그 주관화된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우리 조직원들이 다들 오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 쓰는 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를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까지도 이 책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깊숙하고 아주 막 프로세스적으로 절차적으로 막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되게 이제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만 딱 얘기를 해요. 먼저 트렌드에 대한 개념적인 딱 하고 트렌드에 대한 종류를 딱 얘기해주고, 그래서 종류별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트렌드를 띄우고 트렌드를 막는 그게 뭔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거친 다음에는 트렌드를 직접 읽어야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트렌드를 읽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일상 속에서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도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트렌드를 다시 주관화하는 방법, 그 주관화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화된 아이디어를 다시
회사에다가 설명을 해서 뭐 일종의 이제 컨펌을 받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막 어설프게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도 같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트렌드 앨런스칸 10줄 책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